오늘은 철들지 않는 인생이 즐겁다라는 책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이 책은 저자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쓴 루틴이어서 뭐 챕터 1, 2, 3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쭉 말씀드릴게요. 저자는 사이토 히토리시고요. 일본인이고 중학교만 졸업한 사람인데 일본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내는 10명 중 하나로 뽑히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이분은 뭐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거가 아닌 그냥 개인 사업자로서 사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한 케이스여서 더 주목을 받고 있어요. 보면은 사이토 히토리 씨는 제자들도 키우고 있는데 제자들에게도 자기의 돈 버는 방법과 즐겁게 사는 인생 노하우를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키가 되는 내용은 작은 차이가 큰 차이이며 굉장한 것이라는 것에 이번 책의 저자가 말하고 싶은 점입니다. 저는 항상 새로운 작은 차이에 도전을 합니다 라고 책을 끝내고 있거든요. 앞부분에서도 또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작은 차이를 추구해 왔다. 자신이 남들과 다른 점은 작은 차이를 추구해 온 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선발 주자가 벌려놓은 이 작은 차이를 부지런히 좁혀 나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이 앞지르는 날이 옵니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라면 가게를 누가 되게 맛있게 차렸다고 하면 그 집에 가서 먹어보고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지켜본 후에 그 라면 가게보다 조금 더 맛있는, 조금 더 신선한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작은 차이를 줌으로써 단골 손님이 많이 오고 성공하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거든요. 큰 차이, 크게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차이를 내다보면은 성공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작은 차이를 끊임없이 쌓아 나가야 한다고 하고 있어요. 계속하면 힘이 된다. 그런 작은 차이를 또 조금만 하고 처음 어느 음식점 가보면 처음만 좀 신선하고 몇 년 지나면 이게 하는 것들이 차이가 없어지고 주변에서 또 이 가게를 벤치마킹 할 거 아닙니까? 작은 차이가 없어지고 맛도 평범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작은 차이를 끊임없이 쌓아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어제보다 오늘 좀 더 작은 차이를 주고 인생에서 조금 더 괜찮게 음식 맛에 있어서 조금 더 괜찮게 차이를 내다 보면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대신 꾸준히 작은 차이를 쌓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이 책의 포인트는 그거였어요. 작은 차이의 노력에서 큰 차이의 보답을 얻게 된다. 작은 차이의 노력만 해도 큰 보답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너무 성공하려고 너무 크게 너무 힘들게 노력할 필요가 없다. 작은 차이의 노력만 해도 큰 차이의 보답을 얻게 돼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지구라는 별에서 수행자로 왔다고 합니다. 수행을 한다는 거는 신이 있다고 사이토 히토리시는 믿고 있거든요. 특정 종교를 믿고 있지는 않지만 신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신이 우리에게 어떤 과제를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수행자로 왔다는 거는 어떤 미션을 주고 그 공경을 잘 처리하는 것을 보고 성숙해지면서 그렇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크게 누구를 도우려고 노력하지 말고 공경에 처한 바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줘. 주변에 누가 길을 못 찾고 있네? 그럼 공경을 처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그렇게 조그맣게 도움을 주기 시작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은 우리가 행복해지어라, 즐겁게 살아라 라고 바라는 점이 그거래요. 신이 우리에게 고행을 해라 이게 아니라 행복해지고 즐겁게 살아라 라고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이토 히토리시 다른 책을 봐도 즐겁게 사세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많이 있고 이제 개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종업원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가 하는 말은 당신은 지금 그대로가 좋아요 라고 말해준대요. 그대로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꼰대처럼 조언을 하거나 내가 되게 많이 벌고 부자니까 이렇게 해 라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의 개성을 존중해주고 결국 그가 어떻게든 보고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망도 좋고 고추도 좋다고 이렇게 채소로 예를 들고 있거든요. 서로 다른 색으로 물들이려고 하지 말고 존재 자체로 피망도 좋고 고추도 좋고 토마토도 좋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니랑 다툰 이유가 언니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이 아니다고 틀렸다고 생각해서 제가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점이 저 고쳐야 되는 것 같아요. 언니는 피망할 수 있고 저는 고칠 수가 있고 그대로도 좋다라고 인정하고 사람을 인정함으로써 평화가 찾아오고 더 좋은 발전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 느꼈습니다. 하나만 느낀 건 아니지만 제 예로 또 시는 사이토 씨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남에게 돈을 주지 말고 내가 부유하게 된 비결을 가르쳐 주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이토 씨가 부자가 된 그런 비결을 남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도움을 이제 히토리 씨는 수행하는 거죠. 돈이라는 거는 공짜로 주거나 얻게 되면 줘서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걸 줘봤자 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그리고 근심과 걱정은 하나도 쓸데없는 거랍니다. 근심은 비생산적이니까 근심과 걱정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또 누가 아팠다고 해서 그걸 걱정해 준다고 이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좀 더 나아지도록 해결책을 강구해주고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이가 볼 수 없는 것을 본다고 합니다. 우리가 출근해야 돼, 성공해야 돼, 앞으로 나아가야 돼 이렇게 하다 보면 주변을 둘러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마음도 이렇게 헤아리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음의 여유를 갖고 어차피 성공하지 못하나 하루 3끼 먹고 사는 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이가 볼 수 없는 것을 보면서 살아야 기회도 오고 성공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작은 차이가 뭐가 있을까 생각하면 웃는 얼굴을 하라고 하고요. 긍정적인 말투를 사용하라고 하고요. 화사한 옷을 입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삭취하지 마라, 검소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화사한 옷을 입고 화려하게 꾸며서 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작은 차이라고 합니다.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낳기 때문이고 작은 차이가 큰 차이가 생기게 하기 때문이랍니다. 꼭 멋있게 꾸미지 않으면 웃는 어떻게 되냐면은 사람들이 저 사람 말을 들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멋지도록 옷차림과 말투에 신경을 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를 위한 것이면서 또 남을 위한 것이라고 하네요. 차림새는 늘 깨끗해야 하고 초라해서는 안 된다고 제자들에 가르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보기 좋구나,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야 비로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왜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진짜 기분 나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늘 깨끗한 옷차림과 어떻게 하면 내가 돋보일 수 있는지 생각하면서 화사한 옷을 입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공의 시작이며 또 남도 기분 좋게 하고 남들로부터 관심도 받고 제가 또 기분 좋아지는 비결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 제가 요가를 하면서 만난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가 자기를 무시한다고 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근데 자기가 좀 더 깨끗하고 차려입고 멋있게 차려입으면 사람이 그러지 않았을 텐데 기분 나쁘게 된다는 것은 자기에게 좋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래야 되겠다. 사람들에게 좀 괜찮은 사람으로 근사한 사람으로 보이는 게 좋겠다. 왜냐면 자기가 기분 나쁘지 않게 하는 지름길이기도 하더라고요. 그 언니를 보니까. 우리 모두 웃는 얼굴, 긍정적인 말투, 화사한 옷을 입도록 하겠습니다. 또 긍정적인 말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 요즘에 남에게만 긍정적인 말투를 잘해야지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저가 혼자 있을 때도 뭘 떨어뜨렸어요. 진짜 막 이렇게 말투를 제가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떨어졌네? 좀 더 조심하자. 이렇게 스스로 혼자 있을 때 내게 하는 말투도 바꾸는 게 좋다고 합니다. 또 대학에 대해서 사이토 히토리 씨는 중졸이잖아요. 왜 중졸을 했냐면
주변에서 뭐 학식이 있는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었고, 주변에 둘러보니까 다 장사하는 사람들이었고, 자기가 공부에 뜻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집안 형편도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빨리 사회에 뛰어들어서 돈을 많이 벌겠어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이토 히토리씨가 이해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대학에 가는 거래요. 장학금을 받을 실력도 되지 않으면서 대학을 고집하는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한다고 합니다. 왜냐면 대학 간다고 해서 직업이 보장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열심히 공부도 안 할 거면 세월만 지나간다, 경험도 없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토 히토리씨가 말하는 게 세상 만사는 매력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매력, 웃음, 상냥한 말투, 그 다음에 멋있는 옷차림이 기본이겠죠. 나름의 매력이 있다면 어떠한 일도 잘 풀리기 마련이라고 합니다. 나름의 매력이 있어야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주고 도와주고 싶고 그러겠죠. 아무리 미인이라도 매력적인 못난이는 못 당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미인보다도 매력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매력이 있는지, 매력 있는 사람이 될지 연구하고 이렇게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꼰대가 되지 않고 뭐 조언도 하지 않고 같이 친구처럼 즐겁게 지내는 것 같아요. 제자들하고도. 저도 좀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조카들에게 제가 이제 좀 살았다고 해서 조언을 너무 하는 것 같아요. 친구처럼 대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을 바꿀까 합니다. 매력이 바로 작은 차이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러겠죠? 미인보다도 매력이 더 으뜸이니까 매력이 바로 그 사람의 작은 차이일 거예요. 그리고 일을 그만두는 종업원들에게 이렇게 말해준대요. 그만둬도 상관없지만 사람들이 아쉬워할 때 그만두세요 라고 한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쉬워하는 사람은 나가서 일해도 반드시 성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쉬워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는 누구에게나 자기가 일을 잘하고 매력 있는 사람이 된 후에 그만두라는 얘기로 들리더라고요. 모든 성공이란 기대 이상입니다. 기대 이상이라는 말을 저희한테 알려줬는데, 어떤 일이든 위를 향해야 비로소 즐거워집니다. 어떤 일이든 위를 향해야 비로소 즐거워진다고 합니다. 기대 이상으로 해내겠어 라고 마음가짐을 갖는다고 한대요. 무슨 일을 하든 기대 이상으로 해내겠어. 예를 들면 사이토 히토리씨가 이제 강의 요청을 많이 받는데, 강의 요청 받을 때 강의를 하기 전에 오늘도 기대 이상으로 하겠어, 해내겠어 라고 마음 먹으면 기대 이상으로 하고 반응도 좋고 좋다고 합니다. 기대 이상의 것을 보여주겠어 라는 결심으로 일해야 한다고 해요. 사람은 한계가 없다고 합니다. 기대 이상이 가장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사이토 히토리씨는 기본 인생을 즐겁게 살고 싶어 하고, 어떤 사람이 자기 기대했던 걸 기대 이상으로 보여주면서 그들도 기쁘고 자기도 만족감을 얻으면서 성공을 하는 것 같아요. 늘 어떤 일을 할 때 기대 이상으로 보여줘야지 라는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사이토 히토리씨가 말한 게 작은 차이의 대단함을 아는가 모르는가가 관건이래요. 작은 차이의 대단함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작은 차이가 너무나도 즐겁습니다. 저도 책을 읽었지만 작은 습관의 차이에 관한 그런 책을 봤어요. 습관의 작은 차이. 조그만 변하게 작게 변하면 큰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게 같은 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작은 차이가 너무나 즐겁습니다. 사이토 히토리씨는 보면 즐거운 일을 하는 거죠. 기대 이상으로 보여주면서 자기가 즐겁고, 또 작은 차이를 보여줌으로써 즐거운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이토 히토리씨는 취미는 잘 되는 가게 구경이라고 합니다. 장사 안 되는 사장님들에게 조언을 잘 되는 가게 가서 구경을 하고 맛을 먹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도 움직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고 가지도 않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취미는 잘 되는 가게 구경하면서 잘 되는 가게가 왜 잘 되는지 구경을 하고 이렇게 변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알고 보면 일을 좋아하지 않고 재미없다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가게도 안 되고 성공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늘 재밌고 즐겁게 해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작은 차이를 만든 곳은 또 다른 작은 차이를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차이를 만든 곳이 만든 것을 머무르지 않고 또 다른 작은 차이를 추구하기 때문에 성공하는 가게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마음가짐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마음의 힘이 세다. 마음은 힘이 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가짐을
기대 이상을 해내겠어. 작은 차이를 매일 추구하겠어. 이렇게 하면은 큰 보답이 온다고 합니다. 인생은 참 즐거워. 이렇게 생각하라고 합니다. 너무 즐거워.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마음가짐만 바꾸고 작은 차이만 만들면 큰 보답이 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인생에 주어졌을 때 지금 연극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만약에 신문 배달을 하는 사람이라면 신문 배달을 연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기를 너무 잘하면 감독이 좀 더 좋은 역할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감독이 신이기 때문에 신이 너에게 좀 더 좋은 역할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그 다음 단계 더 좋은 배역을 얻게 돼서 되게 즐거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행복해지기 위해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게 의무래요. 행복해지게 사는 것을 신이 우리에게 준 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않게 사는 것은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겠죠. 주어진 환경에서 행복해지자. 연극을 하세요. 자신의 배역을 보란듯이 연기해 보세요. 그러면 감독이, 신이 당신에게 더 멋진 배역을 줄 거라고 합니다. 작은 노력은 중요하다. 작은 차이를 추구해라. 여러 번 말하고 있죠. 장사는 바깥으로 확장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보다는 내실을 기해야 한다. 조금 장사가 잘 되니까 사람들이 기다리네? 좀 더 큰 가게로 옮길까 하지 말고 그냥 확장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세심한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 작은 차이를 만드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합니다. 이 책에 철들지 않은 인생이 즐겁다. 이 책의 키포인트는 작은 차이를 만들고 그 차이를 끊임없이 추구하라. 그러면 성공할 수 있다입니다. 자신이 처한 그 자리를 천천히 살펴서 작은 차이를 추구해 보세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남을 위한 품위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들은 당신을 처음 본 순간 이 사람이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야 당신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대요. 우리가 사람을 요즘에 시간도 없는데 사람은 오래 보고 알고 나서 괜찮구나 하기엔 너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